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굿 뉴스 먼저 간단히 한번 정리합니다. 대략 한 3년 정도 뜸 들이다가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수주 예약한 그 캐나다의 펜비나 세다 FLNG 프로젝트 24억 불짜리 연산 300만 톤. 요거 본 계약은 12월 중에 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업스트림, LNG 인더스트리, LNG 프라임 이런 데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다 아마 12월 말 이전에 본계약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모잠비크의 그 애니 코랄로스 FLNG 요거는 정말로 내년 상반기로 디레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요런 경우에 이 디레이 되는 거는 저는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분산 수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관리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변수는 델핀 FLNG인데 이게 최소 한 척, 많으면 두 척, 요게 이제 언제 수주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1호기, 2호기는 다 이제 발주가 될 텐데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략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지금부터 한 2, 3개월 이내에 최소 1호기 수준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 달도 가능한 거죠. 다음 달도. 근데 다음 달은 뭐 삼성중공업이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12월 말까지는 한 척만 한다니까.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2, 3개월 이내에 최소 1호기. 그래서 순차 또는 동시에 2호기까지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뭐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요. 중공의 그 윗선하고 그 델핀이 무슨 예약을 했다, MOU 체결을 했다, 뭐 그런 거 여러 번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과연 그 윗선이 자기들 희망대로 3호기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말까지 이제 지구촌 FLNG 거의 삼성중공업이 홀로 싹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개 조그마한 거 있긴 있습니다. BP가 서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본격적인 그런 FLNG라고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사실상 지구촌의 FLNG는 삼성중공업이 홀로 싹쓸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FLNG는 지금 이 시대의 최고 난도의 해양 플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하 마이너스 165도씨를 갖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일 포울리는 오일 플랜트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앞으로 본격 전개될 천년 수소 액화하는 거. 수소 경제 열릴 때 천년 수소, 땅에서 캐내는 수소, 결국 액화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소는 영하 마이너스 203도, 253도씨 거의 절대 0도 가까이 내려갑니다. 가상 내려가겠죠. 수소가 일반 원소 아닙니까? 그래서 영하 마이너스 253도씨를 갖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메탄 영하 마이너스 162도에서 충분히 지금 기술 습득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조선 황제주는 삼성중공업 아니겠나 이런 기대를 다시 한번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또 다음 사진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미국의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에서 약자로 RGGI라고 하는데 RGGI. 그래서 탄소 배출권 경매 가격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 가격이 CO2 1톤당 13.85달러가 이번 최근 분기 낙찰 가격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경매하는데 이전 분기보다 8% 올랐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상 최고치 건방이라는 겁니다. 22년 3월 13.9달러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 그림 보시면은 지금 꾸역꾸역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역꾸역 자꾸 오릅니다.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값이 오르면은 이 세포가 바짝 긴장을 해야 합니다.
예? 값이 오르면 세포가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은 인간은 그 뭐 아무 반응이 없을 테고, 예. 값이 오르면 긴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게 뭡니까? 예. 2009년도에 미국의 동부 지역 12개 스테이트 주가 자발적으로, 즉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 이렇게 12개 주가 참여해서 뭘 했는가? 발전소, 화력발전소겠죠. 발전소의 CO2 배출에 대해서 지역마다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상한선 설정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 이상 CO2 배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예. 즉 발전기 못 돌린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발전하려면은 CO2 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소 배출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탄소 배출국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서는 발전기 발전소 스톱해야 된다고. 더 이상 못 돌린다고. 엄청나잖아 이거. 예? 이걸 법으로 한 게 아니고 강제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 대단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경매로 완전 경쟁한다는 겁니다. 즉 돈 많이 내는 놈이 이제 가져갑니다. 그 탄소 배출권을.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수요 공급의 어떤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탄소 배출권의 총 공급량은 CO2 상한선을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고정돼서 미리 결정돼 버리죠. 총 공급량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CO2 배출권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각 발전소의 전기 생산 그 판매 계획, 요게 결정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 가격이 오르면은 거기는 뭐 시장에 따라서 전기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러면은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기 공급 늘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발전소 돌려야 하잖아.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더 사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나면 공급이 고갈되어 가니까 경매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더 사용하려면은 그러면 전기 가격을 추가로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결국 시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독재 권력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원리로 저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자꾸 올라서 도저히 시장이 감당 못할 지경이 됐다. 가령 지금 전기값이 한 1000배, 10,000배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시장이 감당 못 하겠죠.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발전소 없애라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 발전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수소 발전소 들어오면 되죠, 뭐. 대안이 있잖아. 모든 기술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소 치면 된다. 이거를 독재 권력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부술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하는 세력은 그게 누구든 반드시 딜리트, 죽여 없애버려야 합니다. 죽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 새끼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8절, 가짜뉴스로 조작 선동한 악질 역적대 3,000여 명을 칼로 푹푹 쑤셔 죽여버렸고 자근자근 썰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공개 처형했습니다. 이거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현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본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일 놈 확실하게 죽여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다고 모세가 같은 장 29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 무슨 새끼가 범죄단체 조직해갖고 그 시장에 인 허가권 돈 받아 팔아쳐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적질한 돈을 수북이 쌓아놓고는 아수라 대법원에 판사 독사 새끼를 매수를 해서 판결문을 지 멋대로 지 마음에 드는 문구대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로 이제 돈 주고요. 비타 500 상자에다 뭘 쑤셔 넣었는지 아수라 대법원에 판사 독사 새끼들이 나눠 처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을 팔아쳐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범죄단체 수괴를
아수라 국회에 국회의원 독사 새끼들이 방탄 국회를 하고 이제는 방탄 탄핵한다고 지랄 광분을 하고요. 아수라 법원에 어떤 판사 독사 새끼들은 방탄 재판 질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예? 재판 질질 하염없이 끌고요. 예? 선거법 재판 강행 규정이다 해놔놓고 6개월 내에 1심 6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라 이렇게 주권자가 무슨 판사 새끼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거는 중대 명백한 실정 법률 위반이잖아. 판사 새끼가 법을 어기고 있잖아. 예? 구속할 도둑놈을 풀어주는 판사 독사 새끼들도 있고요. 예, 이 새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파괴하는 역적대 아닙니까? 예, 인간 쓰레기는 재활용 못한다고 봅니다. 그냥 모조리 분리수거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질 범죄단체 인간 찌꺼기 수개놈을 비호를 한다고 방탄국회, 방탄탄핵, 방탄재판 이걸 도대체 이 주인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거 국회 쓰레기, 판사 쓰레기들이 왜 방탄재판, 방탄국회, 방탄탄핵 지랄 환장을 하는가? 이유는 도적대와 한패이기 때문인데 왜 저것들이 그 도적대와 한패가 됐나 이겁니다.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모조리 직권남용죄, 재판 질질 끌고 재판 대신 깽판 치는 거 본질은 재판권 남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심각한 부패범죄로서 직권남용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조리 고발을 해서 그래서 천재, 충신 이 검사님들이 수사를 해봐야 이 궁금증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현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탄소 경제입니다. 예, 탄소 경제는 탄소 배출을 전제로 합니다. 탄소 없이 문명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탄소 배출이 공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봤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탄소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요. 그걸 점점 더 많이 내야 하고요. 내야 할 돈 오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살벌하잖아. 예?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탄소 배출합니다. 숨 쉬는 게 뭡니까? 포도당 태우는 거 아닙니까? 예, 포도당은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탄화수소는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옵니다. 예, 공통입니다. 모든 탄화수소의 공통입니다. 뭐 오일이건 석탄이건 가스건 포도당이건 태우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 당연히 열이 나오고요. 우리는 열이 필요해서 태우는데 필요하지 않은 이산화탄소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탄소 배출세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쉴 때마다 탄소 배출세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사람마다 거두지는 않겠죠, 세금을. 예, 세금 매긴다 그러잖아. 그게 결국 숨 쉴 때마다 탄소 돈 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의 방식은 즉 현재 문명은 현재의 이런 문명 이런 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탄소 제로 해야 된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 뭐 탈탄소 해야 한다. 탄소 프리 시스템으로 확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건 당연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한 당위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그런데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 논의는 과연 저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지금까지의 방식, 접근 방식, 의문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영상으로 많이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지구촌이 하겠다는 거, 문제가 많다, 저거 될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게임 체인지가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연수소입니다. 이 천연수소가 대규모로 땅 속에 묻혀 있다.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프랑스하고 말리하고 호주 이런 데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이게 말리나 프랑스 시골이나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저곳에 있다면 다른 곳에도 있을 거다. 이게 경험 법칙이죠. 지구촌 곳곳에도 묻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거의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제는 먼저 찾으면 대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골드러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게 확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새로운 황금, 천연수소 먼저 확보하려는 지금 전쟁이 개시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문명을 살리는 전쟁이니까 매우 바람직하잖아요. 장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완벽한 탄소 프리 에너지원입니다.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은 이게 계속 되려면 어마어마한 열이 계속 공급돼야 합니다. 계속 열이 공급돼야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난방 뗄 때 오늘만 떼고 뭐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떼야 합니다. 열은 계속 공급돼야 하거든요. 이게 현대 문명입니다. 탄소 태우면 열은 없지만 이 CO2도 나온다는데 CO2 계속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소를 태우면 엄청난 열이 나오지만 CO2는 하나도 없고요. 물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환상적이잖아. 와, 너무나 환상적이잖아. 그래서 수소만 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은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땅속에 파묻혀 있다는 그 천연수소는 두 가지, 공짜, 앤더 사실상 무한정입니다. 지금 속성이 공짜, 앤더 사실상 무한정입니다. 공짜라는 의미는 이게 땅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져서 묻혀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만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 들여서 만들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찾아서 캐내는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데 최근 EU 그 자료 그 보시는 것처럼 킬로그램당 제가 그 빨간 박스 해놓은 게 그 안고입니다. 거기 최근 EU 자료는 킬로그램당 그린 수소는 5유로일 때 천연 수소는 0.5유로라는 겁니다. 지금 유로 시장의 시세입니다. 저게 정확한 겁니다. 다른 자료 보면은 뭐 그 6달러, 1달러,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런 보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EU 저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저 정도면은 사실상 저거는 기꺼이 부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큰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저렴합니다. 근데 앞으로 캐내는 기술이 이제 눈부시게 혁신하겠죠. 지금 완전히 황금이니까. 저거 캐내면 그러면 기술 혁신 눈부시게 일어나는 거죠. 캐내는 기술. 가령 뭐 세일 혁명 비슷하게 천연수소 캐내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계속 이제 대량 생산하니까 그러면 가격은 더 내릴 가능성이 높죠. 저기에서 더. 그래서 또 다음에 사실상 무한정이라는 것은 이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산수입니다. 이전에 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걸 더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무한정이라는 말은 저거 다 쓰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고민 싹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 천연수소 사용이 본격화된다면 그게 1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이런 건 저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보고요. 방향은 지금 글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많은 부분이 완전히 확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없는데 글로벌 수소 에너지 대기업이 지금 엑슨 비슷한 그런 대기업이 새로 등장해서 이 수소 경제 이 혁명을 주도하겠죠. 지금 이제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그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잘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신나겠죠.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과거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준비하던 모델이 싹 바뀌겠죠. 그래서 망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나 그 많은 기업들보다도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 등장해서 성장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황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건 뭐 언제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수백 년 그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신나게 놀자 해서 이거 하면서 지금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저는 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도배되던 그 수소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 수소 경제입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의 수소 경제, 즉 수소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그걸 생산 수소 경제라고 이름을 제가 붙일 때 이거는 되지 않는다. 이건 헛소리다.
예, 만드는 수소경제는 저는 가짜라고 본다. 웬공하니 그거는 이름만 수소경제이지 실질은 탄소경제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견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수소경제는 뭐냐? 땅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 거,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천년 수소를 캐내는 경우에 진짜 수소경제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게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천년 수소경제가 진짜 수소경제이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꾸지 않겠나. 그래서 더 그레이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거 서론이 너무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수백 년 지속될 것 같고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정도 서론은 투자할 수 있지 않는가 싶고요. 이 개념을 잘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땅 속에 대규모로 장기간 수소를 기체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가? 예. 천연 수소와 관계없는 겁니다. 예. 현재 인간이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게 있는가? 예. 만약 인간이 이런 걸 한다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소가 대규모 장기간 땅 속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이제 주제를 찾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제 땅 속에서 저절로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소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가? 예. 예? 그래서 이 저절로 수소가 생성되는 원리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